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시를 6겹인가? 직접 합사를 하면서 조금은 힘든 고난길을 걸었었던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오랜만에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합사가 많이 들어가면 옷이 꽤나 무겁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겨울에는 좀 무게감이 있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제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뜨개톡톡은 솔직히 진짜 뭐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조금 주저리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영상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뜨개톡톡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또 해드리면서 좀 수다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어떤 거를 또 생각을 해볼까 항상 주제 걱정인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딱 주제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짧은 수다 주제들을 아예 합쳐볼까? 그래서 아예 그냥 무제 그냥 제목 없음으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 없음의 주제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 이번 주제는 뜨개질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순간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뭔가 어감상 좀 짜증이라고 하면은 괜히 짜증 안 났는데 짜증 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뜻해기를 유발하는 말들과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와,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힐링이 되지만은 이 소소한 거에서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거든요. 이 뜨개를 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되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힐링이 되는 시간임에 동시에 중간중간에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쿵 할 때가 있어요. 주제를 딱 정해놓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길게 정리가 돼서 저도 좀 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까지 화가 많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한 거거든요. 오늘 뜨는 편물부터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저번 브이로그부터 보여드렸던 남자 스웨터인데 지금은 소매 부분 뜨고 있습니다. 제가 앞판이랑 뒷판이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아서 지루했고, 중간에 막았던 부분이 좀 길었는데 소매로 딱 오고 나니까 그래도 다시 뭔가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탑다운이랑은 또 다른 바텀업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조각을 시작할 때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전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몸통 뜰 때는 쉽지 않았는데 소매 시작을 하니까 또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한 건데 벌써 이만큼까지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소매를 함께 뜨면서 수다를 떨 텐데, 근데 오늘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많이 못 뜰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주제를 또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떠야 되다 보니까. 제가 정리한 뜨개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짜증이 나는 첫 번째는 분명 게이지를 냈는데 뜨면서 안 맞을 때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내일까지 촬영이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후딱후딱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열심히 해서 게이지를 떴는데 뜨면서 손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헐렁하게 뜨다가 평소보다도 쫌쫌하게 뜬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을 다른 거 특히나 떴을 때, 특히나 원작이랑 다른 실을 썼을 때 이게 변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 게이지가 뭔가 원작보다 통이 좀 좁아졌다던가 이래서 핏이 달라졌을 때, 이럴 때 갑자기 막 여기까지 떴는데 좀 막 달라 보이고 이럴 때 순간적으로 뜨개의 그 욕구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고칠 수 없는 곳을 틀렸을 때, 예를 들면 이게 꽈배기라고 만약에 치면 여기 꽈배기를 틀렸는데 이미 쫙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꽈배기를 내가 틀린 거를 여기까지 뜨고 발견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고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원리랑 현실은 굉장히 다른 분야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흐린 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틀린 편물은 사실 내 눈에는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좀 의욕이 좀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은 거의 다 떴는데 실이 모자랄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실이었고 나름 여유를 가지고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조금 모자른 거예요. 고무단 정도 막 모자랄 때 있거든요. 근데 실이 더 이상 안 파는 거예요. 이럴 때는 되게 난감해요. 풀러가지고 길이를 다시 짧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떴었던 편물을 틀리지 않았는데 풀러야 되는 이유와 여기 실만 있으면 그냥 다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었던 건데 하는 그런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밖에서 뜨개 중인데 마커 하나가 모자랄 때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표시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억력이 그렇게 되게 오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순간에 오케이 나 이거 몇 단 남았어. 여기는 내가 뭐 꽈배기를 했거나 아니면 수정이 들어간 부분이야.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집에 가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적어놓거나 뭐 그럴 때는 있는데 정말 딱 마커를 두고 왔을 때가 오늘 뜨개 어떡하냐. 이건 약간 뜨개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기보다는 오늘 커피 시켰고 오늘 아이패드 들고 나왔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밖에서 뜨개 중인데 이어폰 두고 왔을 때입니다. 번외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충전을 안 했을 때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뜨개를 할 때는 밖에서 카페 뜨개를 할 때는 저는 그 묘미가 뭔가를 보면서 막 빠져들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을 즐기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즐기겠다 하는 그 날은.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진짜 이거 멍 때리면서 그냥 뜨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친구랑 같이 간 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뭔가 예쁜 카페를 알아봐가지고 멀리 나갔고 뭔가 이어폰을 두고 온 상태다 하면 저는 솔직히 싸구려 이어폰이라도 사서 그 시간을 즐기고 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뜨개를 할 때는 좀 볼거리들, 컨텐츠를 이렇게 즐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창 떴는데 바늘 사이즈 바꾸는 거 깜빡했을 때. 저 이거 정리하면서 사실 살짝 PTSD 왔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솔직히 고무단 할 때는 바늘 사이즈 바꾸는 거를 까먹는 일이 많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카라부터 뜨는 탑다운을 뜰 때는 여기 카라 부분을 뜰 때랑 그 다음에 이 몸통을 뜰 때 얘 바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내가 도안에서 바꿔야 된다는 걸 읽었고 그리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옆에 준비를 해놨는데 엄청 너무너무 도안이 재미있을 때 엄청 취해가지고 막 벌써 여기까지 떴네. 이거 벌써 몸통이네. 바로 늘림을 시작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늘림을 했는데 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흐린 눈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알아버렸고 뜨면서 계속 생각나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완성할 때까지 왜 그랬지? 근데 이 후회스러운 그게 계속 느껴지면은 뜨게 하면서 약간 재미가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가 정말 뜨개 의욕이 떨어지는 순간 중에 솔직히 저한테는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이보리 같은 밝은색 실을 써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염을 발견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솔직히 이염이 그쪽만 있으면은 잘라서 하면 되는데 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을 바꾸려면 우리가 여유를 조금 두고 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염이 계속 끝쪽에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약간 자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몇 번 겪어가지고 물론 엄청 퀄리티 있게 비싼 실들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가성비 있는 실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루시오 하려고 마음 크게 먹었는데
펠팅이 됐을 때 이 작품의 이야기예요. 이 작품이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이제 제가 이 무늬 빼고는 직접 다시 제도를 다시 해가지고 뜨고 있는 작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펠팅이 다 돼버려가지고 푸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 밑에 부분을 전부 다 제가 몸통도 고무단을 따로 뜨려고 이렇게 별식 호잡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이거를 다시 푼다고 했을 때는 그냥 길이만 조절하면 되니까 이 밑단 해가지고 쭉 풀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펠팅이 돼가지고 거의 약간 옷을 뜯는 것 같은 느낌? 다 고치고 나서도 뭔가 좀 이거에 대한 좀 질림이 생겨가지고 좀 쳐다보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배웠죠. 이게 길이를 조절한다는 것도 이거 큰 마음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사실 저의 실수이기도 한데요. 이제 코 다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뜨려고 하는데 옮겨둔 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있을 때 이게 한두 개 정도면은 그냥 다시 주워가지고 하면 되고 코가 풀렸어도 그냥 코바늘로 그냥 수정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소매 부분이 76코 막 여기를 다 다른 데 빼놨는데 전 다양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줄바늘을 썼는데 바늘이랑 줄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저도 분리가 된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헐거워졌었나 봐요. 인터체인저블 바늘이 아닌데 그냥 줄바늘 자체가 이제는 수명을 다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코를 옮기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다시 뜨려고 했는데 코가 다 이제 76코가 다 빠져가지고 막 어떤 거는 코가 이미 풀려있고 막 이럴 때 막막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찹찹찹 만들어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딱딱 그냥 옷 완성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특히 저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 물론 정말 찐 고수분들은 한 번에 이제 옷이 스무스하게 완성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중간중간에 편집하는 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잘 뜬 것 같지만은 막 틀린 거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중간중간 과정에서 사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옮겨놓지 말자 뭐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실수들이 쌓이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늘려가는 것 같아요. 뜨개를 해본 기간이라는 게. 다음!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래요. 짜증이라고 하면 너무 정없으니까 서운함?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막 뜨개에 필 받았는데 나 부를 때 무아지경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진짜 쫙 이래 이 컨텐츠에도 엄청 재밌게 보고 있고 막 손은 막 모터가 뭐 달린 것처럼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 자꾸 불러. 사실 그러면 왜 하면서 가면서도 왜 부르지? 혼자만의 시간을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래서 제가 E에서 I가 됐나 봐요. 뜨개하고 나서. 다음은 이것도 코스 세고 있는데 말 시켜서 다시 세야 될 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코스를 최종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0 몇 코를 세고 있어요. 70코까지 쫙쫙쫙 샜는데 말을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샜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정말 많았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은 이게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뜨개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말 시켜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뜨개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모양을 보고 뜨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말을 시키던 뭐 꽹가리를 치던 사물놀이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뜨개를 안 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 안 뜨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세고 있는 거, 그게 뜨개 작업 중이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니터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뜨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뭔가 집중력을 빡 요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걸 이제 뜨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뜨개 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잠깐만, 지금부터 나 말 시키면 안 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고무단까지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옷을 싹 다 완성을 했는데 막상 다 하고 입어보니까 1cm가 모자랄 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팔만 떠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랑 두 팔 다 떠가지고 다 쫙 입어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확인했을 때 생각한 거랑 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1cm, 2cm 요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아까워지는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진짜 열심히 떴는데 애정하면서 입을 수가 없는 옷이 됐을 때 그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속상한 순간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고급실 사용해서 또 어려운 패턴으로 완성을 했는데 빨래를 잘못해서 대형견 옷이 됐을 때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뜨개 옷은 빨래를 한 옷도 꽤 있기는 하지만 거의 세탁소에다가 맡기거든요. 드라이클리닝. 근데 저도 나중에 안 건데 무조건 모든 옷이 드라이클리닝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들은 그냥 얕은 지식으로는 드라이클리닝이 오일로 이 섬유를 세탁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그게 안 맞는 실도 있대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쪽 라벨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겠죠? 근데 엄마나 저나 약간 옷은 너무 많이 빨면 고급 옷이나 소중한 옷을 너무 많이 빨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물을 많이 이렇게 세탁기는 당연하고요. 물을 많이 안 닿게 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얘는 그냥 빨아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옷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냥 스웨터였던 것 같은데 넣었는데 저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줄었는지 잘 모르겠고 팔이 거의 반토막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옷이. 실의 문제도 사실 아니었고 아마 그 실의 설명을 제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그 실이 지금 이제 안 파는 실이어가지고 그래 그냥 얘는 없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버려졌었던 그런 작업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었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세탁기가 뭔가 저한테 낯선 옷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는데 방문자가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음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뜨개를 하는 순간에 느끼는 짜증들이 다 더 잘하고 싶어서 생기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실력도 더 늘고 뿌듯함도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 에피소드가 담기니까요. 오늘의 뜨개 시간에도 소소한 생각거리가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영!